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착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혹시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그리고 자녀의 조기유아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국제학교를 보내면 이제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국제학교에 보내면 영어도 늘고 영어 실력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국제학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다른 이유에서 국제학교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심지어는 그렇게 국제학교 보내면 영어는 해결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국제학교에 보내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국내에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 나이들이라면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어린 나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저도 지금 탐방 중이지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만 해도 정말 빠르면 만 2세,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엔 대부분 만 3세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교육을. 그러면 만 3세부터 유치원 과정 이 정도에는 아이들이 영어 능력이 좀 부족해도 빨리빨리 픽업하고, 그러면서 영어와 이제 그 학교 수업이죠. 어쨌든 유치부도 수업을 하잖아요. 유치부도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요. 그 영어나 이제 수업을 따라가는 그런 거가 같이 동시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아이가 어릴수록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영국제가 많고, 영국제는 한국 학년보다 플러스 2 정도 해서 보거든요. 플러스 2 정도 하고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가정하에 이제 한국 기준으로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영국제에서는 학년이 3학년, 4학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영국제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학교들은 교과서에 의존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그 교과 내용만 해도 그 영어 수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한국 어른들 수준에서도 야, 이런 거를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본다고 싶을 정도의 그런 수준들입니다. 왜 한국 아이들도 그 한국 학교에서도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이런 거 다 배우듯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국제학교에서도 영어, 과학, 사회, 이런 거를 다 영어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과서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교과서 수준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아이들이, 한국에서 그냥 일반적인 영어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그런 내용을 바로 국제학교에 온다고 따라갈 수 있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따라갈 수 없겠죠. 게다가 한국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그냥 한국어로 수업을 받았던,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조금 영어 교육에 공을 들여서 영어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 우리 영유라고 하죠. 그런 출신도 있겠고,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요즘은 동네에서 어학원들, 동네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 있는 어학원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적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적어도 2, 3학년이라면 보통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한국에서도. 하지만 절대 시간적으로 부족하거든요. 한국이란 사회가 아시겠지만 영어가 널리 사용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하나의 과목으로서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인 사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 한국말만 써서 이게 생활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굉장히 적을 거라는 거죠. 일반 한국 아이들 기준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영어 교육에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제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는 그런 영어 수준하고는 그 괴리감이 상당하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는 전제하에 이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왔을 때 초등학교 한국 나이로 한 2, 3학년, 3, 4학년만 하더라도 그냥 3학년으로 쉽게 얘기할까요? 3학년만 되더라도 3학년이면 한국 나이로도 이제 만 9세인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왔을 때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그 교재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일단 뭐 말하고 듣는 것도 너무 어렵고 교과 내용도 어렵고, 그러면 숙제가 있어도 숙제를 뭐 제대로 해갈 수가 없고, 또 부모님이 잘 그거를 서포트 해주시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참고로. 근데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그런데 초등학교 4, 5, 6학년은 그러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중학생이라면 그 수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버겁거든요. 중학교 국제학교 수준에서의 그 교과서라는 건 일반 한국 대학생들 영어 잘한다고 해도 이게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문 용어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교과 과정에서 들어가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식 영어 교육으로 익숙했던 친구들은 그게 정말로 힘들죠. 교과 과정도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러면 일단 학생이니까 교과 과정이 따라가기 힘든데, 뭐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제 계속 캐치업해서 그 갭을 줄이겠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겁니다. 상당히 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아이가 받는 영어 스트레스, 언어로서의 영어 스트레스도 있고 그 학업 때문에 생기는 영어 스트레스, 그 두 가지 이중고를 아이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제학교만 보내놓으면 아이가 영어를 알아서 잘하게 될 거야. 그게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계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계속 서포트를 해줄 방법을 고민하시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국제학교를 고려하신다면, 그리고 자녀의 조기 유학을 고려하신다면 아주 저학년에 영어권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면, 참고로 영어권 국가에서는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기준으로도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요, 거의 학교에서. 그리고 이런 그냥 그 분위기나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교육열이, 나쁘게 말하면 교육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등부 시절에는 쉽게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쨌든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이런 말레이시아 같이 동남아 국제학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다, 한국 나이로.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아이를 조기유학을 고려한다, 그러면 조기유학 가서 영어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그 마음을 먹는 시기, 한국에서부터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뭐 꼭 학원을 보내고 꼭 뭐 과외를 받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가 매일매일 영어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감은 읽겠지. 한국에서도 안 읽는 아이가 감은, 물론 억지로라도 교과서를 보게 되긴 하겠지만, 한국에서 습관이 안 갖춰진 아이들은 나와서도 잘 책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의 조기 유학을 정말 결정했다면 그 날부터 아이는 바로 영어책 읽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 실건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방송, 그 또래 아이가 볼 수 있는, 물론 그 또래 아이가 볼 수 있는 영어 방송을 잘 못 볼 겁니다. 왜냐면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수준을 확 낮춰서라도 아주 꼬마들이 보는 그런 영어 방송이라도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특히 부모님과 같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이들한테만 너 이거 봐. 아이들 잘 안 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서포트를 해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두 가지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고 영어 방송을 보고 살아있는 언어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하는 아이가 국제학교 와서 아침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8시 반부터 2시 반, 3시 반까지 영어로만 수업 듣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국제학교 스케줄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늦어도 8시 반서부터,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8시 반부터 2시 반, 3시까지는 수업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또 공사까지 진행 중이네요. 어쨌든 여러분, 포인트는 이해되셨죠? 내가 내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낸다, 이걸 생각하는 그 시점, 그거를
엄마 아빠가 마음 먹는 순간 내 아이의 영어 공부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까지 영상을 대부분 안 보시겠지만 그때부터 준비하는 분이 그래도 최대한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 먹고 국제학교는 당장 1년 뒤에 갑니다. 빨라도 6개월 뒤에 갑니다. 그럼 그 6개월, 1년을 정말 소중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국제학교 보내기 전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참고로 뭐 교과서를 보면 리딩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라이팅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많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시간이란 게 필요합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뭐 한 달 속성으로 2달 속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학생이나 성인의 나이가 아니라면 뭐 초등학생이 한 달 단기 2달 단기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보다는 적어도 6개월 1년 긴 호흡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제학교에 나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어적인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입시 영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밖에 나오면 정말 그 소용성이 진짜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말할 때 그리고 쓸 때 학교에서는 참고로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쓰기 과제들이 있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뭐 독후감, 우리 북 리포트 같은 것도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년이 저학년이면 짧게, 고학년이면 길게.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라면 에세이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즉, 그냥 4가지 영역이 다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다 원활하게 내 실력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수준에서 그 4가지 영역이 내 실력이 중간 정도라면 인터미디엇 정도라면 그 중간 레벨에서 그 4가지 영역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내가 단어만 많이 알고 뭐 문법 지식만 많이 알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약간 입시에 맞춰서 뭐 아니면 내가 그냥 문제 빨리 풀고 문제 푸는 능력 그런 것도 어느 순간에선 필요하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제학교에 다닐 때 그 영어 실력이 필요한 영어 실력에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내 아이 국제학교를 고려하신다면 그 고려하시는 순간 아이의 국제학교를 대비한 영어 공부가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잘 준비한 학생들이 국제학교에 가서도 적응도 잘하고 아이도 영어 스트레스도 적고 또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갈 수 있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도 잘 적응할 수 있고 부모님도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하다가 갑자기 국제학교 딱 보내놓는다고 아이가 갑자기 영어 잘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은 말레이시아 기준으로도 1, 2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국제학교에 다니면서도 학년에 따라 아이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1, 2년의 그 시행착오라는 건 엄청난 시간적인 소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 뭐 노력, 경제적인 비용까지 따지면 더 크나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국제학교 보낸다고 내 아이의 영어가 팍팍 늘고 괜찮을 거야. 다른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제 목소리도 좋지 않고 또 주변 소음까지 해서 듣기 불편하셨을 텐데 혹시 한 분이라도 지금 이 부분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